보통 단열재를 벽에 그냥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 붙이기 위해서 뭐 타카로 고정을 한다거나 못으로 고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어떤 단열재를 써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단열재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외벽 같은 기준으로 우리는 몇 미리 정도 단열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 형. 아, 나 독감에 걸린 것 같아. 죽겠네,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마스크 쓰고 너더니 아주. 아, 형, 근데 집이 좀 단열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단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치, 이제 겨울철이니까 이제 단열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지. 근데 우리 이전에 촬영했던 거 기억나? 핸드폰에 이렇게 뭐 하나 꽂아가지고 열화상 카메라 해가지고 그 창문이나 이런 데 우리 했었던 그 영상 있었잖아. 신축 아파트 그 단열 확인하는 방법. 그걸로 여튼간에 열교 현상을 확인할 수 있지. 열교 현상은 부분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열이 되게 많이 빼앗기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열교 현상이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 형, 그러면 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제 단열에서 중요한 것보다는 단열이 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사실 이제 단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은 단열은 따뜻한 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야. 냉방이나 난방, 실내 온도 그 자체를 유지하는 거를 얘기를 해. 보통 우리 단열이 잘 된다 이러면은 따뜻하다는 게 아니야. 에어컨을 켰을 때도 그 여름에 따뜻한 햇빛이나 이런 그 복사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도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얼마나 더 차단할 수 있느냐, 이걸 얼마나 분리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단열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실내 온도를 잘 지키려면 그만큼 차단이 잘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밀성이야. 이 단열에서는 기밀성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중요하다는 거지. 보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mm짜리 단열 보드가 있고 100mm짜리 단열 보드가 있어. 어느 게 더 따뜻하겠어? 당연히 더 두꺼운 게 따뜻하지. 그렇지, 당연히 더 두꺼운 게 따뜻할 거 아니야. 근데 30mm짜리로 시공을 다 해놓고 기밀성이 너무 좋아. 이 상태랑 100mm짜리 단열을 해놓고 거기에 구멍이 1cm짜리 구멍이 하나 딱 뚫려 있어. 그러면은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게 단열이 더 훌륭하냐고 하면은 무조건 30mm짜리일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만큼 뭐냐면은 구멍이 있거나 틈새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느 취약 부위가 생기거나 그럼 열교 현상이 심하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많이 뺏기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런 부분이 적을수록 단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구멍이나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단열 시공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사실 단열재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시공이 너무 중요해. 왜냐면 기밀함을 유지하는 거는 시공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단열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이 있고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간 것과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간 것과 어떤 게 더 기밀할까? 오른쪽?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파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하는 방식으로까지 발전을 했어. 그래야지 이제 모서리 부분이 열교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거의 모서리에서 곰팡이가 시작되잖아. 그 이유가 결로가 생기는 부분이 모서리가 제일 심하기 때문이야. 그 열교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홈가공을 해가지고 시공하는 경우도 있어. 그 정도를 어떻게 보면은 시공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본드를 사용하느냐. 어떤 제품으로 접착해서 어떻게 붙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통 단열재를 벽에 그냥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 붙이기 위해서 뭐 타카로 고정을 한다거나 못으로 고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타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에 있는 한기가 그대로 타카를 타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그 타카나 못에 있는 모서리 부분에 그 헤드 부분이라고 하지. 거기에서 물방울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누수처럼 이제 물이 계속 안쪽에 생기니까 이거 누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타카나 못 때문에 그 결로가 생겼던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 유행을 하는 건데 샤시를 고정하고 나서 그 프레임에다가 스테인레스나 아니면 금속 알루미늄으로 된 걸로 앙카를 박아가지고 고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단열재로 감싸더라도 샤시가 이렇게 두께가 있고 앙카로 이 정도를 박는다 치면은 그럼 그만큼 스테인레스나 금속이 튀어나오는 거잖아.
알루미늄이나. 그치. 여튼간에 그게 냉기를 전달한다고. 그럼 전도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그 옆에 단열재를 박더라도 그 주변에 열교 현상이 생겨서 거기에 또 물이 맺히겠네. 그렇지, 결로가 생기는 거지. 단열을 하기 위해 좋은 샤시를 박았는데 그 시공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어? 아, 그러면 도로 무기네. 그 도로 무기 아니라 오히려 민폐야, 민폐. 그런 시공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시공을 하는 데가 있어? 그치, 그거를 실제로 유튜브에서 자기가 그런 시공을 한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 아, 진짜? 그런 헐.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고정을 하려면은 목상을 걸든지 아니면은 그런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도 있고 이제 단열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 그런 걸로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단열재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제 뭐 두께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쓰는지 좋은지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 형, 나 그 뭐 유튜브에서 보다가 열반사 단열재? 그거는 본 것 같은데. 그치. 그 열반사 단열재는 사실 우리가 아파트 공간에서 쓰지 말아야 할 단열재 중에 하나야. 특수 단열재이긴 해. 근데 실제로 아파트 공간에 쓰면 안 돼. 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얇은 폴리스타일린 같은 거에다가 그 은박이 되어 있는 제품이야. 근데 이제 실제로는 단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왜냐하면은 열이 흔히 전도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 복사열이랑 전도열이야. 근데 복사열은 뭐냐면은 빛이 이렇게 때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열이 맺힐 거 아니야. 그게 어찌됐든 열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 말대로 복사되는 열을 복사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전도열은 뭐냐면은 뜨거운 공기가 있어.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서서히 스미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전도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아파트 공간은 사실상 그 벽과 단열재 사이 공간에 공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도열을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도열에 관한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복사열에 관한 단열재란 말이야. 그리고 복사열에 대한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하는 후에 어느 정도 띄워줘야 돼. 띄워줘가지고 복사열이 되지 않게. 그리고 복사열이 넘어가지, 너무 어렵지. 여튼간에 열반사 단열재는 이제 사실 내부에서 단열재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단열재를 써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단열재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보면 돼.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열반사 단열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글라스 울이라는 단열재가 있어. 글라스 울이라는 단열재는 비닐봉지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장되어 있는 단열재인데 그거는 약간 기밀하게 시공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글라스 울 단열재는 실상 아파트에서 사용하기에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비드법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 흔히 말하는 스티로폼이야. 이제 건설 현장에 보면 흰 색깔 스티로폼 많이 봤잖아. 포장재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단열재가 이제 비드법 1종이라는 거고, 회색깔은 2종인데, 보통 2종을 건설 현장에서 요즘에 많이 쓰지. 그 다음이 아이소핑크야. 우리가 인테리어 현장에서 아이소핑크를 제일 많이 써. 그리고 이보드, 그리고 PF 보드, 뭐 진공 단열재,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실 PF 보드가 이제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습기나 이런 거에 약하기 때문에 아이소핑크를 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어느 부분은 PF 보드로 쓰고 어느 부분은 이제 아이소핑크로 쓰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은 현장에서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아이소핑크로 어떻게 보면 거의 단열재 용도로는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어느 정도 두께로 어떻게 시공하는 게 좋을까? 단열재를 가장 처음에 시공을 할 때 많이 쓰는 확장 기준으로 국한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우수관이 노출이 돼. 그 우수관이 뭐냐면은 아파트 제일 윗단에서 비가 왔을 때 아파트 옥상에 있는 빗물이 통과하는 홈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튼간에 그 홈통도 그 위에 있는 외기랑 거의 노출이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차가워질 수 있어. 특히 그 아파트 제일 윗단에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결로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 실제로. 그래서 거기 부분을 굉장히 기밀하게 감싸줘야 돼. 인테리어 소장님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요게 청계천에 가면은 그 에어컨 배관 감싸는 데 있지. 그런 부자재 파는 데가 있어. 그 코너에 가면은 이 우수관 홈통에 맞는 단열재,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이제 열반사처럼 보이는 그런 단열재가 두꺼운 게 있거든. 그걸로 감싸줘야 돼. 나는 이제 보통 시공을 하면 그걸로 감싸주는 시공을 해드리거든. 그래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결로 현상이 좀 적어. 그럼 벽면은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외벽 같은 기준으로 우리는 몇 미리 정도 단열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벽의 두께는 일단은 아파트 공간은 50에서 165 사이에 단열재를 쓰게 되어 있어. 지역이나 어떤 공간이냐 따라서, 그리고
외벽이냐, 외벽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T자 공간이냐, T자 공간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단열하는 미리수는 다 다를 수 있어. 사실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압이나 풍량,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것 같은 경우는 열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단열을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뭐 기압, 풍량, 그리고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단열의 두께나 재료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간이라는 곳에서 중부 지역이라는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시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50mm짜리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00mm짜리를 준비를 해. 왜냐하면은 아파트 공간은 콘크리트 두께나 이런 뭐 조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두께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가 너무 뭐 160mm, 200mm짜리 단열재를 붙여버리면은 내부 공간이 쓸 공간이 얼마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너무 두꺼운 걸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50mm짜리, 100mm짜리를 준비해가지고 단열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벽 공간은 그럼 두께를 몇 mm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외벽 공간은 기본적으로 한 100mm짜리 하는 게 좋아. 사실은 50mm짜리 두 개를 붙여도 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열재를 이렇게 붙였을 때 요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 요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메꾸느냐, 우레타폼 같은 걸로 이제 메꾸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리고 바닥이나 벽면도 마찬가지로 얘를 붙일 때 이 벽에서, 이 콘크리트 벽에서 단열재가 떠 있어. 떠 있으면은 여기 사이에서도 여튼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열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어느 부분은 차갑고 어느 부분은 뜨거우니까 이 사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온도가 들락날락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G2 본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질 수 있거든, 이 벽면이랑. 그렇기 때문에 우레탄 폼 본드가 따로 있어. 어느 정도 살짝 팽창을 하고 그 이후에는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이제 팽창을 하지 않는 본드가 있거든. 그런 본드로 이제 시공을 하는 게 올바르다. 그리고 이 시공을 할 때에는 이 단열재 모든 부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확실하게 밀폐될 수 있게 시공을 해줘야 돼. 이 본드를 이런 식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코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는 공간이 있다라고 치면은 창호가 있고 우리가 여기는 단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단열이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한기가 여기까지 이제 전달이 돼,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단열을 또 해줘야 돼. 여기를 몇 미리 정도까지 단열을 해줘야 여기는 한기가 이쪽으로 오다가 어느 정도에서 약해지나요? 이런 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기준을 세워주는 거는 최소 600mm. 근데 사실은 900mm 정도 하면은 좋기는 해. 900mm 정도 하면 좋은데 디자인상 여튼간에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그것도 문제잖아. 그래서 50mm 두께로 600mm 정도는 단열을 해주는 게 좋다. 최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도열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사실 900mm 정도 해주는 게 어느 정도 진짜 커버가 딱 돼. 근데 디자인상 사람들이 항상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은 이쪽에 있는 가구가 이 턱걸이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래서 가구를 놓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600mm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정권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600mm 정도 됐을 때 크게 결로가 생기는 경우는 적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어, 사실. 없었기 때문에 600mm 정도 관장을 한다, 최소.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외부 공간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내부 공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바닥에 뭐가 있어? 타일? 아니지. 난방 배관이 있지, 바닥에. 그 난방 배관이 여기서 이렇게 뭐 지나가, 예를 들어. 지나가는데 이 사이의 거리, 난방 배관과 이 창호의 거리 확장했을 때 몇 미리 하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 물론 이제 단열을 당연히 창호 밑에 다 제대로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기 부분의 한기 때문에 여기는 뜨거우니까 여기에 결로 현상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실제로 너무 가까우면은 결로 현상이 진짜 심하게 생길 수 있거든. 아니면은 너무 가까워서 열을 너무 많이 뺏기다던가. 그러면 여기 몇 미리 뛰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요 사이즈는 100mm야. 이거 다 적어 놓으셔야 돼. 100mm 정도 띄워가지고 시공을 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 아파트 공간에서, 국한해서 얘기하면. 뭐 빌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 얘기해 줄 게 뭐가 있냐면은 아파트나 빌라 공간 있잖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상층의 경우 있지. 보통 이제 보면은 빌라 같은 데 뜯어보면은 비드법 1종으로 그 흰 색깔 스티로폼이지. 그런 게 이제 천장에 붙어 있어.
되게 두껍게. 제일 최상층은 130 이상의 단열재 두께를 꼭 써라. 아이소핑크 130 사이즈 이상.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발코니 공간의 위에 부분은 단열이 안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도 단열을 사실 해줘야 되거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위층이 확장을 했냐 안 했냐. 위층이 확장을 했으면 위에 부분이 어떨까? 난방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그래도 따뜻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그래도 단열을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집 위층이 확장이 안 돼 있어. 그럼 거기는 거의 외부 공간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위에 부분에 단열을 100mm 정도는 쳐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단열을 해주면은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위층에서 내려오는 한기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거지. 그래야지 사실은 그 결로가 안 생겨.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해주는 게 좋다. 형이 단열도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줘야 되네. 그렇지. 근데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내가 오늘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이 패딩에 라이트한 패딩도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오랫동안 있으면 어때? 그것도 춥단 말이야. 근데 아주 두꺼운 패딩을 입으면 보온이 잘 되니까 그래도 빠져나가는 열이 적은 거야. 그래서 그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어떤 옷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의 기밀성에 따라서 기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따뜻함이 잘 유지가 되겠지. 그런 형태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 단열이라는 게. 근데 이게 우리 집 시공이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 시공을 다시 할 여유는 없어. 그래가지고 다이소 제품 같은 걸로 그렇게 단열을 해도 되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시공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뽁뽁이 같은 것도 하고 두꺼운 스티로폼 벽지 같은 거 이제 무늬 있는 벽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 제품이. 그럼 다이소 같은 데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대충 벽에 붙이면 안 되고 끝까지 말아서 넣어서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부딪히게 이렇게 시공을 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해주면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 하지만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걸 시공을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습기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못해서 거기에서 오히려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시공을 할 때에는 완전하게 이 스티로폼이 벽에 밀착돼서 붙여서 기포 없이 공간이 없게끔 시공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기는 할 거야. 다이소 제품도 시공을 완벽하게 해야 효과가 그렇지, 크다. 효과가 크지. 그리고 이제 유리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리에만 딱 붙이고 요 모서리 공간은 이렇게 띄는 경우가 있거든. 거기도 살짝 넘어가게 붙여줘야 돼. 뽁뽁이도.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거기까지 시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10cm 이렇게 단열을 하는데 사실 그 얇은 그 다이소 제품으로 단열이 솔직히 말해서 될까? 그치.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하고 어느 정도 진짜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단열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알겠어요.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마워. 땡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